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어흥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가 있는데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11이고요. 큰 수의 2배에서 작은 수를 빼면 18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수의 차를 물어보았는데 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수를 x라고 하고요. 큰 수를 y라고 하게 되면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뺐을 때 11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큰 수의 2배에서 작은 수를 빼면 18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두 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이 두 개를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둘 중에 하나로 x랑 y를 구하면 되는데 쌤은 대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y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3x 빼기 11이 되고요. 이 y 대신에 3x 빼기 11을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빼기 11하고 빼기 x가 18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6x 빼기 20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빼기 x가 있는데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6x와 x 빼면 5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2가 넘어가게 되면 자, 4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8이 되고요. y는 자, 이 x8을 여기 첫 번째 식에 대입하던 두 번째 식에 대입하던 상관이 없죠. 자, 저는 두 번째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y 빼기 8은 18이 되니까 2y는 26, 즉 y는 13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두 수의 차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13에서 8을 뺀 답은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보다 32세가 더 많으나 8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14살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8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자, 그냥 문자 그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그냥 x라고 하고 현재 아들의 나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보다 32세 더 많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8년 후에는 자, 아버지의 나이에다가 8을 더해줘야겠죠. 자, 8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8년 후에 아들의 나이에 y 플러스 8 될 거고 이거에 2배보다 14살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고요. 자, 우리가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연립해서 x랑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8은 2y 더하기 16 더하기 14가 되어서 x는 2y 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30인데 8 빼니까 22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그대로 빼겠습니다. 자, 빼게 되면 x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0이 되겠죠, 좌변은. 자, 그리고 y에서 2y 빼게 되면 자, 마이너스 y가 되고 32에서 22 빼면 플러스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는 10이 되어서 현재 아들의 나이가 10살인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이 y에다가 10을 그대로 대입해서 x가 현재 아버지의 나이이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2살이 되고요. 자, 문제에서는 8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8을 한 답은 5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1km인 공원에서 시속 4km로 걷다가 시속 6km로 뛰었더니 이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각각 물어보았네요. 자, 그러면 이 걸어간 거리를 x, 뛰어간 거리를 y라고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두 개를 더했을 때 당연히 11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속력 관련된 식은 이런 무당벌레식 기억하시죠? 여기에 거속시 적어놓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간 거리가 x면 그때 그 속력이 시속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분의 x가 바로 걸린 시간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6분의 y가 걸린 시간이 되는데 그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이고 단위가 여기 보시면 시속이죠. 따라서 시간의 단위를 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시간 30분을 2.5시간으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할 텐데 여기 2.5시간이 분수로 바꾸게 되면 2분의 5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12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더하기 2y는 12를 곱하게 되면 3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식 하나, 식 두 개가 나와서 자, 가감법을 쓸지 아니면 대입법을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가감법을 쓰겠습니다. 여기 1번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x 더하기 2y는 22가 되고요. 자, 밑에 것식 3x 더하기 2y는 30이 되는데, 자, 두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래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3x에서 2x를 빼게 되면 x가 되고요. 30에서 22를 빼게 되면 8이 되어서 x는 8 되고요. 자, y는 자동으로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A와 B 두 종류의 설탕물이 있는데 설탕물 A를 200g, 설탕물 B를 300g 섞으면 8%의 설탕물이 되고 설탕물 A를 300g, 설탕물 B를 200g 섞으면 10%의 설탕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두 설탕물 A와 B의 농도를 각각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가 여기 A와 B의 농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를 X%, 얘를 Y%라고 잡고 식을 두 개 적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농도 문제는 이렇게 피크를 그려서 하는 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되니까 자, 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개를 그리고요.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커에는 농도가 X%고 여기 200g 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200. 자, 그 다음 두 번째 농도가 Y%고요. 이때는 300g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설탕물 300. 자, 얘를 더해서 농도가 8%가 나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탕물 200g이랑 300g 더하게 되면 당연히 뭐 500g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식을 적을 건데 이 섞기 전에 설탕의 양이랑 섞은 후에 설탕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구하게 되면 100분의 농도에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곱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에다가 설탕물을 곱합니다. 자, 얘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얘랑 같기 때문에 자, 식 하나가 나오네요. 자, 우선은 이거 분모 100 다 없애주세요. 자, 그리고 100을 나누어 버리면 자, 이렇게 공공이 다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식은 2x 더하기 3y는 4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x%고 이때는 300g, 그럼 300. 그리고 여기는 y%고 여기는 200g 이랬죠. 그럼 200. 자, 두 개를 섞었더니 농도가 10%가 되었대요. 자, 10%고 설탕물의 양은 300이랑 200을 더한 500이 되겠죠. 자, 이때도 설탕의 양이 같기 때문에 자, 이 섞기 전에 설탕의 양은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에다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은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이랑 같다라고 놓고 자, 100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자, 또 약분하겠습니다. 100을. 자, 그러면 이때는 3x 더하기 2y가 5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가감법이든 뭐 대입법이든 해서 x랑 y를 구하면 끝인데 여기 위에 거 식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x 더하기 9y는 120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6x 더하기 4y는 100이 되겠네요. 자, 두 개를 빼겠습니다. 자, 빼면 5y는 20이니까 자, y는 4가 되고요. 이 4를 다시 뭐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2 곱하기 4니까 8 되겠죠. 따라서 3x는 50 빼기 8이니까 42가 되고요. 따라서 x는 14가 됨을 알 수가 있어서 각각의 농도는 14%와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배를 타고 길이가 1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20분이 걸렸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네요. 자, 우리가 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강이에요. 자, 그리고 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강물의 속력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 속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식이 두 개 나오면 되겠지. 자, 그런데 그 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이 길이가 120km이고 처음에는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의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을 빼야겠죠. 그 속력이. 그래서 이 거슬러 올라갈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을 뺀 y 빼기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시간은 우리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시간이 된다고 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때 얘가 바로 5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더 빨라지겠죠. 강물의 속력에다가 배의 속력을 더한 거니까 내려오는 속력은 x 더하기 y가 되고요. 자, 이때 120을 x 더하기 y로 나누게 되면 이때가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 20분, 즉 3 더하기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왔고요. 얘를 그대로 연립해서 x랑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에서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빼기 x분의 24는 1이니까요. y 빼기 x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얘는 2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식이 이렇게 있는데 양변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분의 360은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겠지.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x 플러스 y분의 36이 1이니까 이때는 x 플러스 y가 3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식과 요 식을 그대로 각각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따라서 이 y는 24 더하기 36이니까 60이 되어서 y는 30이 됩니다. 자, 이때는 자, 지금 나는 배의 속력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3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A 체육관을 이용한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의 6배였다. 오후에 남자가 150명, 여자가 15명 이용하여 오늘 하루 동안 A 체육관을 이용한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의 비가 8대1이 되었다면 오늘 이 체육관을 이용한 남자의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전에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의 6배라고 했고, 자, 오후에는 남자가 150명, 여자가 15명이라 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 동안 이용한 남자의 수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전에
이용한 남자의 수를 x라고 하고요. 여자의 수를 y라고 한다면,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의 6배라고 했으니까 x는 6y라는 식 한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남자가 150명, 여자가 15명 더 추가해서 총 하루 동안 A체육관을 이용한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의 비가 8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남자의 수는 x 더하기 150이 될 것이고요. 자, 하루 동안의 여자의 수는 y 더하기 15가 되어서 이 비율이 8대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기 때문에 식 하나 나오겠죠. 8 곱하기 y 더하기 15는 8y 더하기 120. 자, 얘가 나오고 x 더하기 150과 2를 곱하게 되면 x 더하기 150. 자,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자, 여기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y는 x 더하기 30이 되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남자의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만 내가 구하게 되면 남자의 수를, 하루 동안 남자의 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자, 이거는 대입법이 더 편하겠죠. x 대신에 6y를 그냥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법을 쓰게 되면 8y는 6y 더하기 30이 되어서 2y는 30. 따라서 y는 15가 되고요. 자, y가 15이기 때문에 x는 9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이용한 남자의 수는 오전에 90명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150명이 이용해서, 자, 답은 240명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어느 음반 제작 회사에서 새로 만든 2개의 CD에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더니 정가의 합이 32,400원이었다고 합니다. 두 CD의 원가의 차가 3,000원일 때 더 비싼 CD의 정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지금처럼 정가와 원가 문제는 원가를 미지수로 잡는 게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원가 중 하나를 x라 하고요. 또 하나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x가 y보다 더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가의 차가 3,000원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y는 3,000, 이렇게 식이한 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개의 CD에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고, 그 정가의 합이 32,4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원가 x에다가 20%를 붙인 이 가격과 또 y에다가 20%를 붙인 이 가격의 합은 32,400원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식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식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20이 되고, 자, 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0분의 120이 되겠네요. 자, 얘가 32,400원인데, 자, 이렇게 공 하나 없애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분의 12 같은 경우에는 내가 4로 약분하게 되면 25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25분의 3, x 더하기 25분의 3y는 3240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동일하게 3으로 또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이 1080이 되고, 자, 따라서 x 더하기 y는 1080에다가 25를 곱한 게 되겠네요. 양변에 25를 곱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x 빼기 y는 3000이고, x 플러스 y는 자, 위에 거 식과 같으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감법으로 이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는 1080 곱하기 25 더하기 3000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걸 계산하고 나서 2로 나누어도 괜찮지만 그냥 애초부터 2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자, 따라서 x는 540 곱하기 25 더하기 1,500원. 자, 이게 나오겠죠? 자, 이를 구하게 되면 15,000원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더 비싼 CD의 정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 원가가 15,000원이고 자, 그거에 1 더하기 100분의 20을 한 게 바로 정가가 되겠죠? 따라서 18,000원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어느 중학교 작년에 학생 수는 120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남학생이 6% 감소하고요. 여학생이 8%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년과 올해에 관련된 문제는 작년을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합니다.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요. 여학생을 Y라고 한다면 자, 올해는 남학생이 6%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X 1-100분의 6이 될 것이고요. 자, 올해 여학생은 Y에 8%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8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학생 수가 총 1200명이라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200이 되고요. 자, 올해는 자, 우리가 6% 감소하고 8% 증가해서 5명이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게 1200명에서 5명 늘어난 120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식이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이를 연립하게 되면 x랑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연립을 한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을 간단하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식을 더 정리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00분의 6x 더하기 y 플러스 100분의 8y는 1205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y가 120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없애주고 1200이라고 적습니다. 1200이 넘어가게 되면 자, 1205 빼기 1200은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식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 앞에 거는 마이너스 50분의 3x 더하기 50분의 4y가 되는데 얘가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변에다가 50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y는 25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리한 식을 다시 이 첫 번째 식과 연립을 할 텐데 자, 가감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더하기 3y가 3600이 되어서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 7y는 3850이 되고요. 따라서 y는 55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650이 되고요. 자, 나는 올해의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650과 550을 다시 한번 이 x, y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611이 나오고요. 자, 요 밑에 있는 값은 594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계단을 2개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계단을 1개씩 내려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A는 처음보다 30개의 계단을, B는 처음보다 12개의 계단을 더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A가 이긴 횟수를 물어보았네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미지수로 정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왼쪽을 A, 오른쪽을 B라고 하고요. 여기를 이긴 횟수, 진 횟수라고 한다면, 자, 제가 미지수를 A가 이긴 횟수를 X, A가 진 횟수를 Y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B는 이긴 횟수가 Y, 진 횟수가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X, Y에 대한 식 두 개만 적으면 되는데, 이길 때마다 두 개씩 올라간다 했으니까 A는 2X만큼 올라가고, 자, 진 사람은 계단을 한 개씩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빼기 Y.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처음보다 30개의 계단을 올라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얘가 30이 될 것이고요. 자, B도 마찬가지로 2Y 빼기 X 하시면, 자, B는 처음보다 12개의 계단을 더 올라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12가 되겠네요. 자, 얘를 우리는 가감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x 빼기 y가 30. 자, 얘를 양변에다가 2로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2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식과 이 파란색 식을 그대로 더하겠습니다. 자, 그럼 2x가 사라지고 3y는 54가 됨을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y는 18이 되고요. y가 18이기 때문에 x는 이 18을 여기에 대입하고 넘어가게 되면 48 나오기 때문에 x는 2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이긴 횟수가 x이기 때문에 답은 2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번 보겠습니다. 12%의 소금물 300g에서 한 컵에 소금물을 덜어내고 덜어낸 양만큼의 물을 부은 다음에 다시 4%의 소금물을 더 넣었더니 8%의 소금물 420g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덜어낸 소금물의 양은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림을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커를 그리고요. 자, 여기 안에 300g의 소금물이 있고 그 농도가 1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이 되어서 36g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소금물에서 내가 한 컵의 소금물을 덜어내었다고 합니다. 그 한 컵에 덜어낸 그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하고요. 당연히 12%이기 때문에 덜어낸 이 소금물의 양도 12%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덜어낸 양만큼의 물을 다시 부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Xg만큼 소금물을 덜어내고 다시 Xg만큼 물을 넣었을 때 소금물의 양은 그대로 300g이 되지만 우리 소금의 양은 36g에서 아까 요만큼 소금의 양을 뺐기 때문에, 자, 요만큼 줄어든 소금의 양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소금물의 양을 한 번 더 더하겠습니다. 이 소금물의 양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Yg이라고 할 거고요. 자, 농도는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겠네요. 자, 얘를 더했더니 최종적으로 이 합해진 소금물의 그 농도가 8%고 420g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8% 420g.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4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바로 Y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 Y는 300g과 더해서 420g이 되기 때문에 바로 Y는 120g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소금의 양이죠. 이 소금의 양을 더했을 때 이 소금의 양이 되기 때문에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
자, 36 마이너스 100분의 12x에다가 자, y가 지금 현재 120g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100분의 4 곱하기 120은 100분의 8 곱하기 420이 되어서 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지워놓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600 마이너스 12x 더하기 480. 자, 이 값은 우리 8 곱하기 420이니까 3360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x. 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4080인데요. 4080을 넘어가게 되면 3360에서 자, 4080을 빼게 되는 거니까 자, 이 값은 마이너스 720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x는 60g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1번 보겠습니다. A, B 두 식품이 있는데요. 식품 A에는 단백질이 20%, 지방이 30% 들어있고 식품 B에는 단백질이 40%, 지방이 10%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식품 A, B에서 단백질 30g, 지방 10g을 섭취하려면 두 식품 A, B를 각각 몇 g씩 섭취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를 내가 Xg 섭취하고 B를 Yg 섭취해야만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백질 30g, 지방 10g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A식품 Xg에는 단백질 20%가 있고 지방이 30%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거를 A식품, 두 번째를 B식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Xg이 있다면 여기에 단백질은 100분의 20x만큼 단백질이 있고요. 자, 지방은 100분의 30x만큼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B식품의 양을 Yg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100분의 40%니까 40Y가 될 것이고요. 자, 지방은 10%니까 100분의 10Y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을 총 30g 섭취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100분의 20x와 100분의 40y를 더했을 때 얘가 30g이 나와야 되고 자, 지방은 10g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나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식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10을 나누고 자, 그 다음 100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x 더하기 4y는 3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것씩 마찬가지로 10을 이렇게 나누고 100을 곱하게 되면 3x 더하기 y는 1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고법으로 풀기 위해서 이 아래 거 식에다가 4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x 더하기 4y는 400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그대로 빼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로 빼게 되면 12x에서 2x를 빼는 거니까 10x가 남고 자, 400에서 300을 빼는 거니까 자, 100이 되어서 x는 10g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x가 10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y는 70g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요. 이 기차는 길이가 12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3분이 걸리고 길이가 700m인 철교를 완전히 지나는데 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차의 속력과 길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속력이랑 길이를 쌤은 미지수 x와 y로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위가 시간은 분이고요. 거리는 미터이기 때문에 이 속력을 x미터 분이라고 하고요. 길이를 y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x미터 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속 x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제 적을 텐데, 자, 여기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완전히 지나는데 이 멘트가
도대체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직접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난다는 거는, 자, 기차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자, 터널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때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기차의 꼬리가 터널 바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우리가 비로소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차의 머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야만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다가 이 열차의 길이를 더한 만큼 움직여야만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당벌레식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무당벌레가 어떤 거냐면 거속시 뭔지 아시죠? 여기 거, 속, 시를 적게 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서 12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3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x분의, 자, 움직인 거리는 1200 더하기 기차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1200 플러스 y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철교를 완전히 지나는데 2분이 걸렸다 했으니까 2는 x분의 700 더하기 y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고 난 이제 열림만 하면 되는데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3x는 1200 더하기 y가 되고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2x는 700 더하기 y가 되어서, 자, 이 두 개의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500이 되어서 x가 500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1000은 700 더하기 y니까 y는 3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분속 500m, 자, 그리고 길이는 300m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 가겠습니다. 아연과 구리를 각각 2대1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A와 8대7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B를 녹여서 아연과 구리를 8대5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390g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합금 A와 B의 양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요한 A를 X, B를 Y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표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A 합금, B 합금이라고 하고요. 자, 이 양을 Xg, Yg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를 아연, 두 번째를 구리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합금 A는 2대1의 비율로 섞었기 때문에, 자, 이 아연은 총 X 곱하기 3분의 2만큼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구리는 X 곱하기 3분의 1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건 초등학교 때 비례 배분이라는 걸 배웠죠? 자, 마찬가지로 B는 8대7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Y에다가,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5, 그 중에 8만큼 있기 때문에 아연이 8 곱해주면 되고요. 자, 구리는 Y 곱하기 15분의 7만큼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연과 구리를 8대5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390g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보이는 식이 X 플러스 Y, 이 합금을 더해서 390g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390을 적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연은 3분의 2x 더하기 15분의 8y고, 자, 그 다음 구리는 3분의 1x 더하기 15분의 7y가 되는데, 이 아연과 구리의 B가 8대5라고 했으니까 이 B가 8대5,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기 때문에, 자, 이 빨간색과 이 5를 곱한 거랑 8과 이
파란색을 곱한 게 같게 되어서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3분의 10x 더하기 자, 곱하시면 3분의 8y는 3분의 8x 더하기 15분의 56y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자가 짝수이기 때문에 다 2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양변에다가 15를 곱하게 되면 얘는 25x가 되고요. 그 다음 20y. 자, 얘는 20x 더하기 28y가 되어서 자, 최종적으로 식은 5x 마이너스 8y는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난 이제 마지막으로 연립만 하면 되는데 자, 얘는 가감법을 통해서 연립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식에다가 5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x 더하기 5y는 자, 우리가 1950이 되는데 여기 밑에 식을 그대로 밑에 적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13y는 1950이 되어서 자, y는 13분의 1950, 즉 15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가 150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x는 24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14번 가겠습니다. 6%의 설탕물과 10%의 설탕물을 섞은 후에 물을 더 부어서 8%의 설탕물 1700g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6%의 설탕물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1대 3이었다면 더 부은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쌤이 비커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커를 3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얘를 합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비커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의 설탕물인데 몇 g이 있는지 모르니까 xg. 자, 두 번째는 10%의 설탕물인데 몇 g 있는지 모르니까 yg. 자,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물입니다. 설탕물이 아니라. 그런데 그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6% 설탕물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1대 3이었다고 했으니까 6%의 설탕물 xg이라고 내가 잡았으니까 더 부은 물의 양이 3x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총 1700g 설탕물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 농도가 8%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바로 식을 적을 수 있는 게 자, 설탕물 더하기 더 부은 물의 양을 더하게 됐을 때 1700이 나옴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설탕의 양으로 가야겠죠. 이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이고, 자, 두 번째는 100분의 10 곱하기 설탕물인데, 자, 여기는 설탕이 없으니까 제외시켜주고, 얘는 100분의 8 곱하기 170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 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하게 되면 나는 이 x랑 y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식을 정리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x 더하기 y가 170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식에서 자, 우선은 양변에 100을 곱하기 전에 자, 여기 6, 10, 8은 다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는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2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여기는 5, 여기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양변에 100을 곱하게 되면 3x 더하기 5y는 자, 4 곱하기 1700이니까 68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감법으로 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에다가
5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x 더하기 5y는 8500이 되고요. 자,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자, 그대로 빼게 되면 17x는 17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자, 100이 되고요. 이 x가 100이라면 400 더하기 y가 1700이니까 y는 1300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더 부은 물의 양 물어봤죠? 더 부은 물의 양은 3x죠. 그런데 여기 밑에 x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0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15번 보겠습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요. 10의 자리의 숫자의 2배는 1의 자리의 숫자보다 1이 크고,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 처음 수를 구하여라. 자, 여기에서 10의 자리의 숫자, 1의 자리의 숫자를 쌤이 미지수 x와 y라고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식에서 x의 2배는 2x겠죠? 자, 얘는 y보다 1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 한 개 나오고요.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가 되는데, 자, 이 수는 처음 수 10x 더하기 y가 처음 수인데 얘보다 27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고 이제 나는 열림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한 곳으로 넘기게 되면 9x-9y 더하기 27은 자, 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양변을 9로 나눠버리면 x 빼기 y 더하기 3은 자, 0이 되어서 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가감법으로 우리가 한번 x랑 y를 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식은 2x-y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식을 빼서 자, 구하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자, 마이너스 y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4가 되고요. x가 4라면 이 값은 8, 따라서 y는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니까 47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호수로 4시간, B호수로 2시간 동안 넣었더니 물탱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또 같은 물탱크에 A호수로 2시간, B호수로 3시간 동안 넣었더니 물탱크가 가득 찰 때 A호수로만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보통 학생들이 이 물탱크의 양을 1로 보고 문제를 푸는데 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쌤이 한번 증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탱크 양을 쌤은 이 Z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호수가 1시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A 호수가 1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을 X라고 할 거고, B 호수는 1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을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 호수로 4시간 동안이면 물의 양은 4X가 되고요. B 호수로 2시간이면 물의 양은 2Y만큼 나오겠죠. 그런데 가득 찼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한 게 Z가 나와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A 호수로 2시간, B 호수로 3시간이면 얘는 2x 더하기 3y가 z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나왔고 식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게 되면 2x-y는 자, 0이 되겠죠. z가 사라지니까. 자, 그러면 y는 2x가 되고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하나에 대입하게 되면 자, 4x와
y 대신에 2x 대입하면 또 4x 나오겠죠. 4x가 z가 되어서 8x는 z, 즉 x는 8분의 1z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x가 8분의 1z이기 때문에 y는 4분의 1z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모두 문자를 이 z라는 문자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A 호수로만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봤는데 1시간 동안 요만큼 채운다면 내가 이 8분의 1z에다가 몇을 곱해야 가득 채우는 그 물의 양 z가 나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 네모가 몇 나옵니까? 네모는 8이 되겠지. 따라서 답은 8시간이 되고요. 여기 문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z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z 대신에 2를 집어넣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답이 똑같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z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z 대신에 2를 집어넣던 아니면 2를 집어넣든 상관이 없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설명을 2번 이상 꼭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17번 보겠습니다. 20km 떨어진 두 지점의 양 끝에서 동현이는 시속 3km로 원선이는 시속 5km로 서로 마주보고 걸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만날 때까지 동현이가 걸은 거리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km 떨어진 양 끝에서 자, 여기 동현이가 출발하고요. 자, 이쪽에는 원선이가 출발한다고 할게요. 자, 동현이는 시속 3km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선이는 시속 5km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동현이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는데 무당벌레식 기억나시죠? 자, 여기 고속 시작이 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만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현이는 시속 3km로 간다고 했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3t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t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자,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자, 원선이는 시속 5km니까 이 움직인 거리가 5t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났다면 두 개의 거리의 합이 20km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3t 더하기 5t가 2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8t는 20, 즉 t는 8분의 20이 되어서 2분의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현이가 움직인 거리는 3t인데 t가 2분의 5이기 때문에 답은 3 곱하기 2분의 5km, 즉 2분의 15km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숫가를 A와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50분 후에 만나고요.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A가 B보다 더 빠를 때 A와 B의 속력을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속력을 X라고 하고요. B의 속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위는 킬로미터 퍼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킬로미터랑 시간의 단위는 자, 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 퍼 분이라고 하고요. 자, B의 속력을 Y 킬로미터 퍼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이렇게 둘레가 1.5km가 있는데요. 자, A가 더 빠르니까 A와 B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B가 요만큼 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는 더 빠르니까 쭉 달렸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쯤에서 만날 텐데 그때 걸린 시간이 50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A가 50x만큼 움직이고 이 B는 50y만큼 움직이는데,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두 개를 뺐을 때 바로 이 원의 둘레가 나오기 때문에 1.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식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똑같이 1.5km인 원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A와 B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즉, A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자, B는 요만큼 움직여서, 자, 이렇게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기 보니까 15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움직인 그 거리는 15x가 되고 B가 움직인 거리는 15y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더해줘야겠죠. 더하게 되면 1.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약간 식을 정리해서 x랑 y를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다가 우선은 10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x-500y는 15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5로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0x-100y는 3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내가 10을 곱하게 되면 150x 더하기 150y는 15가 되기 때문에 또 10으로 약분하게 되면, 자, 밑에 거는 10x 더하기 10y는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립을 하면 될 텐데 이 밑에 거 식에다가 10을 곱해서, 자, 100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죠. 100으로 만들게 되면 100x 더하기 100y는, 자, 10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식과 이 세 번째 식을 그대로 더하겠습니다. 더하게 되면 200x는 13이 되어서 x는 200분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00분의 13 km/분. 자, 하나가 답이 나왔고요. 네, 이때 y는, 자, 이 x 대신에 200분의 13x를 대입하게 되면 200분의 7 km/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문제에서는 이 A, B 속력의 단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답이 맞고요. 자, 이 킬로미터를 내가 미터로 바꾸게 되면 얘는 65m/분이다. 자, 그리고 y는 35m/분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지원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비는 3대2, 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비는 6대5, 불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9대5라고 합니다. 이 시험의 합격자가 330명일 때 전체 지원자 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표를 그리는 게 직관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우측을 남학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여학생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합격자, 불합격자라고 적어놓고 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비가 6대5라고 했기 때문에 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6대5, 즉 여기를 6A, 5A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9대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9B, 5B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3대2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비율이 3대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식을 6A 더하기 9B 대 5A 더하기 5B는 3대2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의 합격자가 330명이라 했기 때문에 6A와 5A를 더하게 되면 얘는 33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a랑 5a 더하게 되면 11a가 나오고요. 얘가 330이니까 a는 3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30을 그냥 바로 대입해 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는 180 더하기 9b 대, 자, 여기는 150 더하기 5b가 3대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내양의 곱이랑 외양의 곱 이렇게 같으니까 그대로 구하겠습니다. 자, 얘랑 곱하게 되면 450 더하기 15b고요. 자, 얘랑 곱하게 되면 360 더하기 18b가 되어서, 자,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360은 좌변으로, 15b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90은 3b가 되어서 b는 마찬가지로 3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지원자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더한 게 되겠죠? 자, 이미 6a와 5a 더한 게 33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난 이제 b30을 대입해서 이 9b는 270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150명이 되어서,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20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20과 330을 더한 게 되므로 750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고요. A, B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20일 만에 끝낼 수 있고, B, C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12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B가 혼자 하면 일을 끝내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16번 문제에서 물탱크 문제 있죠. 거기에서 물탱크의 양을 1로 보든 2로 보든 뭐 Z로 보든 상관이 없다고 했죠. 자, 그 이유가 마지막 식에서 그 문자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의 양을 1로 보든 2로 보든 뭐 Z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이 1의 양을 문자로 놓고 한번 아까 16번 풀었던 것처럼 증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쌤은 아까 증명했기 때문에 이 1의 양을 이번에는 그냥 쉽게 1로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는 하루 동안 일의 양을 스몰 b라고 하고요. C는 스몰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일 동안 이 A, B, C 세 사람이 함께하면 일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10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 나옴을 알 수가 있고요. A, B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 20일이라고 했으니까 20하고 A 더하기 B가 1이 나옴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C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 12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12를 곱하게 되면 1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되면 A, B, C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A 더하기 B가 20분의 1이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하고 A 더하기 B가 20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10을 그대로 분배하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10C는, 자, 1이 되어서 10C가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는 20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C가 2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식을 이 세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12 하고요. B 더하기 20분의 1은 1 나와서, 자, B 더하기 20분의 1은 1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60을 곱하게 되면 60B 더하기 3은 5가 되어서 60B는 2, 즉 B는 30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 B 혼자 2를 했을 때, 자, 2를 끝내려면 여기다 곱하기 30을 해야 1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30일 동안 2를 해야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